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입니다. 오늘도 주말이라 변함없이 키핑장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게으름뱅이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가지고 일찍 나오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상치 않게 딸 내외가 강원도에서 진주로 시댁에 내려가는데 중간에 대전에서 경유해서 내려가겠다 하고 잠깐 틈이 생겼다고 해서요. 터미널에 부랴부랴 가서 그래도 잠깐 딸하고 사이하고 얼굴을 보고 그리고 오늘하고 키핑장에 왔는데요. 키핑장에도 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손님들하고 또 이것저것 나눔도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다운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구독자님께서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좀 제가 흙배합하는 거를 제가 영상에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찾아보는 게 좀 쉽지가 않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잠깐 제가 비빔밥을 조금 많이 비벼 놓으려고 어제부터 계획을 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 비빔밥을 샘플로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원래는 이거보다 3배 정도 제가 흙배합을 해서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요. 오늘 그 구독자님이 요청에 의해서 농장에서 쓰는 비빔밥이 궁금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요 약재 때문에 궁금하셔가지고 알록달록 색깔이 아직 아리까리하지요. 요거 때문에 아마 요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요 말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은 흙을 이렇게 담았어요. 요거는 키핑장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 1, 2년 차 초보맘님들은요 이렇게 안 쓰셔도 괜찮아요. 제가 초보맘님들이 쓰는 기초 흙 5가지 그것도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시면 되고요. 1년 차, 2년 차는 흙도 뭐 기본 5가지 정도만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흙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가지를 써도 상관없어요. 3가지를 써도 상관없는데 비율만 맞추면 돼요. 베란다에서는 보통은 8대2에서 7대3 이 정도를 쓰거든요. 박하게 키우시는 분들은 9대1도 하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9대1까지는 해보지 않았고요. 8대2를 쓰다가 조금 다육이들이 좀 마른 듯하니 앙상하게 크는 게 조금 싫어가지고 좀 통통하게 키우고 싶은 밥이 꼭 찬 그렇게 이렇게 통통한 이런 모습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흙배합을 바꿨다 하고 언젠가 말씀을 드려서 그 이후로 7대3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키핑장도 베란다도 저는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랍니다. 근데 환경마다 내가 키우는 장소마다 또 다육이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정답이 없다라는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린답니다. 흙에 대해서 그냥 제가 비빔밥 만드는 기본 요거 키핑장용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상토죠. 상토가 3이 들어갔어요. 상토는 영양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7대3 비율에 3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상토가 3개가 들어갔어요. 보이기에는 1로 보이지만 밑으로 많이 3개가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이에요. 펄라이트. 자, 요거는 마사토랍니다. 소립 마사토를 써요. 저는 다 소립을 써요. 요거는 녹소토, 요거는 저곡토, 요거는 S라이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이거 산야초만 제가 2를 씁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거의 산야초로 2를 쓰든 3을 쓰든 이렇게 조절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훈탄입니다.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고 토양을 개선한다 해서 쓰는 거고요. 요런 거는 이제 보수성 뭐 이런 거를 담당하는 흙이죠. 나머지 7이 거의 다 그래요. 종류 상관없이 이걸 쓰시든 나머지 7 숫자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게 중요하죠. 요거는 뭐냐면요. 토양 살충제, 살균제 그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약품도 있고 미생물 아니면 민간요법을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살충제예요. 토양 살충제를 입제로 가루로 나오는데요. 요런 거는 흙에다 사용을 해서 섞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역시나 약제이기 때문에 약의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것도 살충인데요. 요거는 응애를 담당한다 해서 지난번에 약제 사온 거 그거 사실은 제가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원래 구입하려고 맘먹었던 약재하고 틀린 걸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만 성분이 같은 거를 구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두 개는 살충이에요. 살충. 토양 살충제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그 활용도에 대해서 조금 나올 거고요. 구입처는 역시나 농약입니다. 농약방에서만 판매를 해요. 그리고 요 보라색은 요거는 살균제예요. 살균제인데 요 흙의 비율은요. 이 통이 바켓 통이 자 여기 농장에서 그 우리가 저면관수 할 때 쓰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통이랍니다. 그런데 그 크기를 가늠하시겠죠. 요 센치가 한 40cm? 여기가 30cm?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양의, 자, 요게 요만큼인데요. 요게 아마 소주잔으로 반 정도, 반잔이나 한 컵. 양은요, 이제 얼추 비슷하게 딱 안 맞춰도 되고요. 조금 더 써도 되고, 조금 덜 써도 된다고 요번에 농약방 구입처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흙에다 섞어서 쓰면 다육이한테는 전혀 해가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요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옛날부터 약재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때 선배님들이 써오셨던 계피가루랍니다. 요거 하나만큼은 저도 계속 써요. 예전에는 계란 껍데기를 갈아서 그것도 썼는데 그것도 또 게을러져 가지고 지금은 빼고요. 요거는 뭐냐면 미생물이에요. 미생물이라고 하는 병의 뚝이라고 해서 요것도 약재로 나오는 건데 요거는 친환경제예요. 친환경제로 그 흙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또 살균 살충 효과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재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베란다에서나 집에서나 숫자가 많지 않으면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됩니다. 개별적으로 우리가 액체로 살포하는 그런 약재를 뿌려주셔도 되고요. 이거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린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아서 나는 개인하우스를 갖고 있다. 주택이라 다육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다. 요럴 때 그때부터는 약재를 사용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벌레가 한번 생기면 걷잡을 수 없고요. 다육이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회복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숫자가 적으면 이렇게 하나씩 1:1 케어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숫자가 많아지면 1:1 케어하는 것도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부지런하고 잘 보살펴 줄 수 있으면 약재 안 쓰고도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시간도 절약하고 노력도 절약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정제되어서 만들어져 나오는 약을 선택해서 쓰는 것 뿐이라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제가 요걸 꼭 저는 사용을 하는 게 숫자가 이렇게 많고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다육이 이렇게 한두 개 어제 아프다 하고 이거 뽑아놓은 거예요. 섭세실리금이 아프다 하고 영상 마감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픈 입장을 조금 띄어내고 뿌리 확인을 제가 해본다 하고서 이걸 뽑았는데요. 이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물음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제가 처음 경험을 하는 건데요. 뿌리도 아주 좋았어요. 그렇다고 화분에 뿌리가 꽉 찬 것도 아니고요. 때 깨끗합니다. 물렁거리는 거 하나 없어요. 잔뿌리하고 죽은 뿌리는 제가 제거를 하기는 했지만 아주 뿌리 상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입장에 이렇게 색깔이 이뻐지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물음도 아니고 솔직히 깍지나 벌레 이것도 아니에요. 입장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이유를 전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웃님께서 혹시 냉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냉해는 사실 키핀장에서 냉해 입을 일은 거의 없고 또 이 섭세실리금 양로 파랑새 자체가 추위에 굉장히 강한 아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은 모르지만 저도 이렇게 모르는 병증 증세가 있다. 근데 이렇게 건강한 입장은 조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육이는 분갈이하고 말리는 거 요거 두 가지만 해도 웬만큼 병충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처치 방법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놨답니다. 일단은 말리려고요. 말려가지고 아픈 잎이 다 떨어지고 새 입장을 좀 꾸들꾸들 말려가지고 분갈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흙 설명하다가 이 아이로 그래서 어쨌든 다육이가 아프면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벌레가 생기든지 일단은 물음병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다육이한테 확산되고 번지고 하고 하는 거는 좀 드문 일인데요. 벌레, 응애나 깍지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날아가잖아요. 곰팡이 균 이것도 바람에 날아가요. 그래서 옆으로 퍼지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죠. 하나가 아프고 딱 그걸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전체가 다 아프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농장에서는 다른 분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요거를 사용한다는 거. 집에서는 제가 이렇게 친환경제를 사용하지만 키핑장에서는 부득불 이렇게 농약을 사용을 해요. 근데 집에서도 이게 가능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흙에 섞어서 제가 비빔밥 남은 거를 이렇게 담아놨는데요. 요게 이제 다 쇳게 섞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분갈이를 집에서도 하면 이게 소량 가기 때문에 뭐 애완견, 고양이 뭐 이렇게 키우는 분들한테 위험하지 않을까, 아가들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해서 이 쓰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부담스러워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선택한 선택 몫인데요. 이렇게 흙에다 사용해서 제가 이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처음 공부할 때 거기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요. 분갈이 이게 배합토잖아요. 배합토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복토를 하잖아요. 그럼 복토를 싹 하면 이 배합토에 섞여 있는 약의 성분이 이 복토가 어느 정도는 막아준다, 커버를 해준다. 그래도 약은 약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애완견이나 아가들이 가까이 가지 않게끔 엎어거나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이렇게만 하지 않게끔 조심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집에 애완견도 없고 또 아가도 없어서 뭐 크게 위험 부담을 느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벌레 생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다육이가 이렇게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한 게 낫다 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그 농약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친환경제로 선택을 해서, 약의 종류 이름 몰라요.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친환경적인 거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뭐 약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만, 이 민간요법도 제가 초보 때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간편하니까, 다육이 병이 확실히 줄어들으니까, 그리고 아픈 다육이가 많이 줄어들으니까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린답니다. 말이 길어졌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요거요, 제가 오늘 일을 많이 못했고 지난번에 아팠다 해서 이렇게 섭씨실리금을 뽑아서 요건 말려서 상태를 볼 거고요. 요거 오늘 진짜 겨우겨우 하나 했어요. 펀킨 지난번에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기다 심어주겠다 하고 한 거 이거 겨우겨우 하나 심었고요. 또 제가 조금 할 일, 요거는요 핑키인데 둘 다 건강해요. 건강하고, 요거는 제가 베란다에서 4년 5년 이 정도 키웠어요. 요거 강원도에서 온 거랍니다. 요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딸네 집에 갔다가 강원도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요거를 하나 업어왔는데 요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베란다에서 예쁜 모습을 진짜 한참 봤어요. 초보 때는 요렇게 핑크색으로 올라오는 것만 봐도 진짜 힐링되고 너무 예뻐요. 그렇게 한참 예뻤는데 이제 제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외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데려온 핑키가 요 아이예요. 군생을 데려오겠다고 요렇게 3두짜리를 데려왔는데요. 색깔이 요 아이만 못했어요. 지금 이제 올해 또 색감이 또 안 들으니까 칙칙하니 별로 예쁘지 않은데 요거 합식해 주려고요. 두 개를 합식하면 한 자리가 되는데, 사실 이 핑키가 구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옛날 다육이, 구하기 어려운 다육이, 그런 다육이들이 좀 뭐라 그럴까, 소중하다고 할까요? 애지중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합식해서 좀 예쁘게 풍성하게 제가 소담지게라고 표현을 하죠. 어제 보여드린 이렇게 서먹한 이런 모습으로 키우고 싶어서 요거는 다음 할 일이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뽑아 놓은 거고요. 자, 요거 참 묘하죠. 제가 요번에 그 섭세실리금 아픈 모습을 보고, 야, 요런 경우도 있구나. 이거 물음도 아니고 깍지도 아니고 뭘까?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저에게 조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찬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입장은 딱 냉해 입은 모습인데 냉해도 아닌 것 같고 확실히 모르겠어요. 뿌리가 그렇다고 뽑아서 꽉 찬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요것도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색감이 너무 예쁘죠. 딱 봐도 이 아이 아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이웃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올 때부터 요렇게 생겼었어요. 제가 분갈이를 한 날짜를 보면 요거
레드랜스랍니다. 레드랜스는 제가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유독 이 아이 색깔이 이뻐요. 요게 2003년 5월에 분갈이를 한 거예요. 5월에 분갈이를 해서 조금이다 해가지고 제가 창들 사이에다가 놨었는데요. 오늘도 이 아이를 보니까 색감이 이뻐가지고 아픈 거 아닐까 하고 확인차 했는데 이렇게 처음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색감이 똑같아요. 가을이라 더 들고 덜 들고 이거 없고요. 5월 달에 받을 때 요 모습이었는데 지금까지 색감이 요렇게 있는데 분갈이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아이는 아픈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답니다. 그래서 다육이 빛감이 예쁘면 조금 아플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잖아요. 그런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게요. 손님들 오시고 물 마시고 물컵도 이렇게 있죠. 자, 이 아이가 샤르머니거든요. 샤르머니 백야만큼 예뻐요. 샴페인 종류 중에 하나다 하고 키웠는데요. 이 아이가 색감이 진짜 예쁘죠. 지금 현재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것도 아픈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저는 이게 물음도 아닌 것이 물찬 입장도 없어요. 전체가 색깔이 이뻐요. 혹시 뿌리에서 이상이 있어서 타고 올라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는데요. 한편으로는 건강하고 지금 물이 들어서 예쁠 것이다 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자, 요것도 2003년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5월 20일 날 했어요.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아이 제가 소개할 때 유난히 예쁘다 하고 샤르머니인데 너무 예뻐서 분갈이 한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5개월째 요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딱히 뭐 한두 달 안에 아픈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계절 때문에 물든 거 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내비두고 있어요. 여기는요 하엽이 졌는데 이 백야하고 똑같이 하엽이 지면 이렇게 얼굴이 삐뚤어져요. 근데 집에 있는 백야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입장을 채워가지고 지금 꽃 모양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잘 관찰해가지고 아픈 건지 이게 정상인 건지 시간을 두고 한번 살펴보려고 한답니다. 자, 오늘은 사설이 너무 길었죠. 그래도 이 베란다에 다육이들이 좀 물고프다 하고 왔는데요. 여기는 아직까지는 물고픈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웃님들이 와서 보시고 물관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제가 언제나 저도 고민을 해요. 또 그런데 국민다육이 쪽이 조금 물고프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물고픈 것 같지 않대요. 이웃님들이 와서 보시고 짱짱한데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물이 고프죠. 그리고 제가 분갈이 하려고 분갈이 해놓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이쪽부터는 분갈이 하고 첫물 두 번째 물 먹은 아이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런 거는 뿌리 활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물관수 전체 관수를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도 제가 개별적으로 관수할 형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짝꿍한테 일괄 관수를 하려고 하는데 물의 양은 이제 확실히 줄여서 주어 달라라고 부탁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쪽으로 보면 분갈이 한 아이들이 어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많잖아요. 또 언니 아들이 분갈이 한 아이들은 첫물 두 번째 물 정도 먹었어요. 아직 첫물을 못 먹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월요일 날 날씨가 좀 따뜻하고 어쨌든 여기는 영상의 온도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그냥 전체 관수 일괄 관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아프면 아픈 대로 거기서 좀 탈이 나는 아이들이 생기겠죠. 생겨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일괄 전체 관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요거 참 이쁘죠. 요 아이가 이렇게 치마가 둘렀잖아요. 요거 입장도 많이 떼어준 거거든요. 요게 누벨라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어느 영상에 판매 영상에서 봤어요. 제 거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판매 영상에.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아 요게 정상이구나. 난 치마를 두르고 노란 입장하고 얼굴에 가운데 입장 색깔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요게 왜 이럴까. 이 나머지 그 치마 두른 것처럼 큰 입장을 띄다가 말았어요. 바깥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걸 띄었었는데 그 판매 영상을 보니까 저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요게 정상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냥 내비둔답니다. 아주 건강세 좋아요. 이게 옛날 다육이래요. 옛날 다육이 누벨라라는 아이랍니다. 오랫동안 키웠던 매니아 분들께서 키우시는 상품이 몇 개씩 나오더라고요. 요런 거 제가 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누다도 이것도 입장을 떼줘야 되고 진짜 할 일은 많은데 그래도 한 해 안 한 해 해도 미루기는 했지만 분갈이도 많이 했고 해서 이제 일단은 물관수가 고민이라 여기도 물고픈 상태라서 그렇게 일괄 관수 전체 관수를 한다 하고 월요일 날 그렇게 따뜻한 날 선택해서 하려고 한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뭐 이것저것 주제 없이 일단은 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금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라고. 이건 참고용이에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 안 써도 된다는 거 초보맘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약재도요 선택이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병충해가 나는 농약에 대한 부담보다는 병충해가 무섭다 하시면 쓰시는 거고, 또 나는 그런 거 안 써도 그래도 그냥 깍지 벌레 있으면 있는 대로 잡아가며 물 세척해가며 민간요법 써가며 그렇게 생활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말씀드린답니다. 오늘도 예쁜 아이들 많이 못 보여드렸지만 요거 치아와 엔시스고요. 요게 도테랑이에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명찰 띄면 저도 구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옛날 달기가 매력 있다는 거. 요거는요 콜로라타 종류인데요. 이 콜로라타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입장이 아주 독특해요. 콜로라타 브렌티라는 아이거든요. 일반 콜로라타하고 조금 모양새가 달라서 제가 예뻐하는데요. 색감이 완전히 환상이에요. 이게 밤이고 저녁이라. 그리고 이렇게 속입장은요 거의 안 보이다시피 이렇게 나오는데요. 크면서 길어져 가지고 안에를 이렇게 감싸듯이 그렇게 자란답니다. 아주 이뻐요. 요거 알아보시겠나요? 요게 집에 있는 미니 호빗땅인의 엄마예요. 엄마가 이렇게 커가지고 일반 호빗땅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예뻐가지고 요거는 안 예뻐요. 안 예쁩니다. 자, 이렇게 키핑장 소식 전해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가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과감히 버리셔서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짱이맘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키핑장 소식 전해드린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 건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에 담았어요. 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